아니 감독님 한 달 쉬고 사는데 무슨 시합을 뛰러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날 지금 동국대 감독하는 이건열 선수가 중견수를 나갔는데 그 백업이라는 그 자체를 제가 못 받아들인 거죠. 나는 타고난 체력이 있어요. 형 같은 경우에는 원실에서 산 사람들을 밖에 햇빛 봐봐요. 바로 시들어져. 시들어져요. 우리 김성규 선수에게도 질문이 있는데 자이언트 킬러 K님이 와 김성규 선수 너무 반갑다고 하셨고 정현수님은 광주일보가 나온 최고의 스타 김성규 전설 이렇게 주셨고 이분 에피타이트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네. 김성규 전설의 해태의 약점이던 좌타자의 약점을 극복해 줄 선수로 기대했었고 88년 시범 경기 때 맹활약했었고 시즌 들어가서도 활약을 해줬었다. 시즌 중반에 들어가자 체력적으로 힘들어했었다. 쌍방울 트레이드 이후에 광주 MBC 해설가로 활동하셨죠? 이러면서 광주 MBC 해설도 하셨어요? 2000년대 초반에 네. 타이거즈가 전반기 성적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광주 MBC에서 후반기를 중계를 준비를 했는데 뭐 마땅한 해설자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하반기를 문병국 아나운서와 같이 문병국 우리 아나운서 선배님 그 한 몇십 경기 몇십 경기나 했어요? 했고 아니 이것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단하시죠. 제가 88년도 시범 경기 때 10타수 7안타 쳐서 시인을 했었어요. 우와 10타수 7안타. 그래가지고 그때 상금 50만 원 받았습니다. 그 50만 원 받았는데 나오기 전에 편하게 또 우리 회식도 하고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군요. 그때는 그런 상을 타면 안 됐었어. 실은 예전에 얘기했잖아. 뭐 파랑새존, 먼존 막 있어가지고 치면은 그럼 타는 순간 전형내 시내 있어요. 전형내 있어. 왜? 그 돈 타면 돈 더 들어가. 옆에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 모든 그 선수들 이렇게 보고 있어. 정말 제가 왔을 때 이형같이 사람이 너무 좋아도 야구를 못해. 안 되는 거예요. 야구장에서는 정말 독사가 돼야 되고 나오면 해야 하는데 야구장에서 나와서 좋고 맨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체력에서 나는 타고난 체력이 있어요. 형 같은 경우에는 원실에서 산 사람들을 밖에 햇빛 봐봐요. 바로 시들어져. 시들어져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 뭐 이런 게 체계적으로 있었으면 길렀을 거예요. 그러면은 파워라도 이겨냈을 건데 끝나고 나서 그런 게 없으니까 샤워 가방 메고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시즌 중에 체력이 떨어질 때가 어느 때쯤이었습니까? 하절기 들어가면 그러죠. 근데 우리 송기석 후배가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훈련이나 경기가 끝난 이후에 저녁 시간을 다른 친구들은 하드웨어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 생활을 하고도 버틸 수 있었는데 저는 똑같이 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체력이 많이 소진이 됐죠. 이제 그런 부분을 그때는 너무 간과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성적으로도 나오고 결국은 이제 주전에서 백업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던 거죠. 근데 그때는 몰랐죠. 어리고 젊었으니까. 이제 지금은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추억으로만 남는 것이고. 입단했을 때는 그렇게 잘하셨는데 갑자기 성적이 안 나오기 시작한 계기가 있습니까? 그해 88년도 시즌 끝나고 이제 허리 부상 있던 것들을 수술을 하고 수술? 다음 시즌 전까지 병원에 있다 보니까 시즌은 다가왔고 게임은 뛰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하드웨어 이런 부분들이 약하니까 연습 없이 게임을 하려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계속 이제 주전에서 밀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또 하나 있는데 한 달 정도 집에서 쉬었다가 나온 날 그때는 그랬습니다. 1군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구 원정을 가는데 따라갔는데 그때 순철이 형이 좀 부상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김웅룡 감독님이 야 성규 이리 와봐 얘기했더니 오늘 시합 뛸 수 있냐 그래서 아니 감독님 한 달 쉬고 사는데 무슨 시합을 뛰러 가십니까? 그랬더니 감독님이 손으로 눈에서 보이지 마라 한 뒤로 그날 지금 동국대 감독하는 이건열 선수가 중견수를 나갔는데 풀을 몇 번 뽑으신 거예요.
볼을 못 잡고 그러시더만 감독님이 저를 보더만 그 뒤부터서는 눈에 안 보이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그 뒤로 다시 시합을 못 뛰었죠. 이수철 감독이 어디가 장단진가 올라간다 그래서 처음 갑자기 가갖고 센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갔어요. 뭐 처음 해보니까 자리도 잘 모르겠고 그랬더니 가서 서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바운드로 잡아야 되는데 노바운드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스타트도 안 됐고 사실 그래서 갔는데 그 랍스라이드 있는데 맞고 뒤로 튀어가지고 말로 홈런을 맞아갖고 진 적이 있어요. 한 2달 있다가 대타를 나갔는데 안타를 혼자 2개인가 3개 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쳤어요. 그랬는데 기자가 와서 하는 말이 너 감독님이 그러는데 뭐 기술도 좋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넌 파워가 없어서 어려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어렵겠는데 이제 또 혼자 생각이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게을리하고 뭐 못 나가게 되면 조금 실망해서 대타라도 나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우리가 알거든요. 근데 김봉현 선배나 김준환 선배 이렇게 보면 다른 선수들은 나가서 스윙을 하고 있어요. 대타를 나가기 위해서. 전 일부러 안 나갔어요. 앉아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됐던 거죠. 오히려 그때 조금 더 많이 하시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젊었을 때 뭐 모든 학교를 진학할 때든 언제든 후보로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원시 속에 계셨구나. 그 자체가 햇빛 보면 시들어진다. 그런 것들 이겨내지 못한 부분들이 제가 잘못했던 부분들이죠. 지나고 나서 이제 다 알게 됐지만 아니 근데 김웅룡 감독님이 좌완, 좌투, 좌타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가라고 했는데 그걸 안 나갔다고 완전히 이렇게 배제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못한 거죠. 제가 못한 거죠. 기회를 한 번을 주든 2번을 주든 일단 주전에서 밀렸을 때는 한 번이라도 오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게을리한 부분이 있었죠. 감독님 생각이 맞으시죠. 왜? 프로에서는 오래 성적을 낼 수 있는 하드웨어가 좋은 선수가 뛰는 게 맞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백업 멤버라도 하려고 생각했으면 그것을 하면서 다시 주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건데 그 백업이라는 그 자체를 제가 못 받아들인 거죠.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추어 때 했던 것들이 어찌 보면 필요악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저한테는. 내가 너무 오늘 핵심을 찍어버렸을까?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김웅룡 감독님이 뭐 좌타 좋아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건 한참 지난 이후에 팀에 갔을 때 얘기고 초창기 때는 아니 그 좋은 물건들 많은데 좌타 우타 어디 그때 당시 타이거즈 좌타가 몇 명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거의 대부분 우측이 그러니까 좌타 우타 없이 워낙 막강하니까 그러니까 생각하지 이 투수에게는 뭐 좌측이 유리하다 우측이 유리하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그런 시대가 아니었지 그때는. 그때는 나가면은 누가 나가도 뒤에 빵빵하게 대기한 선수들이 많았어요. 산 넘은 산이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 태평양을 왜 안 갔냐고 하는 얘기는 타이거즈에 고정하기에는 10년 기다려야 돼요. 10년? 10년.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야수는 그 정도 버텨야 정말로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자리 잡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태평양은 바로 갔으면 내가 1번 분명히 쳤을 거예요. 센터나 이런 데 불박이로. 근데 타이거즈 왔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그 학연 지연 워낙 고향이잖아요. 태평양 갔으면 그런 것도 줄어들었을 거고 10번 할까 한 번밖에 못 했어요. 광주에서는 뭐 한 달에 10번씩 가버리니 이게 그러나도 체력도 약한데 그때 당시 봐봐 최근형 동료형 100kg 넘은 사람들하고 같이 마시면은 아니 그때 한 60kg 70kg 나가는데 안 되지 체력적으로. 아주 그냥 이 아픈 집에 풀어야지. 앞에 대놓고 아주 그냥 정말 그때 같이 운동을 했었던 동기들은 거의 대부분 다 잘 되지 않았습니까? 뭐 단장했던 조기훈 단장도 뭐 대학교 동기고 고등학교 동기 문희수 투수도 그래도 코리안 시리즈 MVP도 했고 뭐 그랬죠. 이제 후배지만 우리 KT 지금 이강철 감독이
어렸을 때는 고등학교 때 우리 우승하고 할 때는 지방 대회밖에 못 던질 정도로 약했던 투수였지만 그렇게 길게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영광의 자리에 가 있고 그러는 거죠. 우리 형 동기들이 열에 한 명 성공한 거예요. 아,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당시에도? 네, 그 스타들이. 형 멤버들이 경북고, 대구 쪽, 호남, 군산, 일고 이쪽으로가 정말 스타들이 많았어요. 한화, 송진우. 네, 근데 거기에서 열에 한 명꼴로 성공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뚫기 힘드네요. 정말. 네, 그때 당시 그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던 아마의 최고 스타들이 많았던 동기들이 그때 그 멤버들이죠. 근데 프로에서 성공했던 계기가 내가 봤을 때 열에 한 명꼴이었다. 그 이름에 비해서. 왜냐하면 저보다 항상 그 입단 후배들이잖아요, 다. 네. 나는 이제 먼저 왔기 때문에 프로에서 유니폼을 이제 먼저 입었기 때문에 타 팀에서 모르는 선수들 나한테 인사도 하고 막 그래서 선배인 줄 알고 인상 자체가 또 형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정말 그 1년 위에 선배들이 아마추어 때는 정말 최강이었죠. 근데 프로에 와서 내가 보니까 햇빛 보고 시들지 않고 한 사람들이 열에 한 명. 아니 근데 그러면 당시에 광주 일고를 졸업하고 프로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없었나요? 그때 82년도에 프로야구가 생겼는데 네. 그때 대부분 선수들은 다 프로를 안 가고 대학교를 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때는 다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진출한 게 뭐 문희수 그리고 저희 동기로는 삼성의 정성용이 뭐 이 정도 아주 극히 드물게 2명이었죠. 프로를 가고 대부분의 선수는 대학을 진학하는 게 추세였죠 그때는. 왜 프로가 생긴 지 딱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본인은 김성규 선수는 그때 프로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예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그때 저희들은 생각하는 선수 거의 없었습니다. 아 거의. 문희수 선수도 프로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네. 전국대? 돈을 벌어야 된다고 가정을 살려야 된다고 그런 연유 때문에 그 프로에 왔지 강력하니 대학을 가고 싶어 했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게 이제 희수 같은 경우도 가장 한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표현을 했고 아마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하지는 않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꼭 가고 싶어 했었어요. 다 그렇게 했었으니까. 문인수 선수도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꼭 나오세요. 한번 또 섭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카메라 보면서. 네. 뭐 이수 지금 광주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좋은 기획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희수 같은 경우는 88년 네. 또 MVP도 했고 네. 그때 볼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기억을 잘 살리면 좋은 추억 한번 되짚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나와주세요. 나 희수 형은 네. 정말 희수 형하고 한번 나오고 싶었어요. 아. 같은 고등학교 아니 거절하고 같이 많이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에 나와서 인생의 스승이지. 왜? 그때 당시에 이제 문희수 선수는 최고의 각광을 받고 프로에서 딱 자리 잡고 내가 이제 처음으로 바로 1년 미치니까 들어왔잖아요. 혼자 나를 챙겨줬죠. 어디 술을 먹으러 가든 뭘 먹으러 가든 처음으로 겪은 일이 많아요. 뭐 방송이라 얘기를 못하지만 처음으로 겪은 일이. 그래도 김성규 선수는 88년도에 당시 타율이 2할 8푼 4리 신왕 후보까지 올랐다. 좋은 선수들이 올림픽 때문에 안 왔기도 했지만 뭐 그때 투표에서 3위? 그러니까 전반기부터 시합을 뛰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전반기는 주로 대타 위주로 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성적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었죠. 그래도 일단 3위까지는 했죠. 만족할 만한 성적은 갖고 있었죠. 계속 그걸 이어가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내가 못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장 제가 프로야구 하면서도 즐거운 기억과 추억이죠. 그 한 해 완전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아픈 기억을 좀 끄집어내자면 91년도 이제 방출이었나요? 아니면 방출은 아니죠. 그때 우리 지금 이상국 또 이제 우리 이상국 총장님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네. 그때 이제 별로 성적이 안 좋았을 텐데 오비에 있던
박노준 선수를 데려왔어요. 네네. 그러면서 근데 제가 좀 말을 잘 안 듣죠. 이상훈 총장. 그런데 보류 선수였으면 계약을 하는 선수인데 계약하다가 좀 의견이 안 맞으니까 뒤늦게 거의 뭐 1월 달 넘어서 다른 팀들 전지훈련 가기 직전에 제가 방출당했죠.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뒤로 이제 쌍방울 가게 된 거죠. 어느 부분이 가장 안 맞았습니까? 이 총장님 생각할 때는 뭐 나보다 성적 엄청 좋은 형들도 별 탈 없이 하는데 제가 그 계약서라든가 무슨 문항 이런 것까지도 항상 잘 따지는 사람이었고 그럼 할 말을 꼭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네. 좀 할 말을 안 했으면 편하게 갈 건데 네. 제일 성적 좋은 형들도 할 말을 거의 안 하고 계약을 하는데 성적도 전혀 뭐 자기가 봤을 때는 안 좋은 선수가 자꾸 할 말을 하고 뭐 조합 뭐 그런 정관 뭐 이런 것들을 조합과 정관을 얘기하셨어요? 뭐 그런 것들을 뭐 따지고 막 하니까 그건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어렵고 뭐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류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출된 게 아니고 계약 과정에 계약을 못 한 거죠. 계약이 안 된 거죠. 자연스럽게 계약이 안 됨으로써 이제 해태하고 인연이 끊어진 거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쌍방울로 가게 된 거죠. 아, 좀 그때 좀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도 별로 후회는 안 했는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죠. 지나고 나서는. 젊었을 때는 몰랐죠. 이런 것들을 오판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그만은 그 중량 있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그 행동을 해야 될 위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좀 오버해서 한 거죠. 그때까지 하우스 속이었어. 원실 속이라고 말하기엔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 보면은 또 원실 속의 화초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 좀 불평등한 것들을 정확하니 그 의견 제시하고 했던 부분들이 꽤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성 총장 뵙고 그러면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건 지나간 과거고. 은퇴를 결심하게 된 너무 짧은 선수 생활이었거든요. 은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뭐 은퇴를 결심한 것보다 이제 회사에서 재계약 안 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또 이제 쌍방울에서 마지막 피할 우리 혜태 출신들이 자기 의견 강하고 비록 방출돼서 갔지만 다른 선수들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코칭 스텝에서 검은 것도 하얀 거다고 할 때 저는 검정 것은 검정 거다고 했고 하얀 건 하얀 거다 했는데 그때 이제 수석 코치 하시던 뭐 이제 이름은 검역 안 하지만 그분하고 좀 다툼이 있었죠. 왜 다른 선수들은 다 시킨 대로 하는데 너는 왜 꼭 할 말을 다 하느냐. 네. 그래서 그런 도중에 이제 구단에서 내년에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 시즌 말미에. 그래서 알았다. 뭐 그거 못 하겠냐 했는데 그분이 수석 코치 하시던 분이 저하고 다툼 있으면서 감독이 되면 너는 내가 야구 못하게 하란다. 이야. 그 이야기를 운동장에서 다퉜어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감독 되면 저 그만두게 하시라고. 그랬더만 감독 됐나요? 됐습니다. 이라죠. 그래서 주장해달라고 전화 왔던 직원이 일주일 만에 다시 전화 와서 말을 못하길래 알았다. 반납할 거 반납할 테니까 미안해 하지 마라. 그리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때. 야 이거는 아는 분들이 거의 없겠네요. 거의 없죠. 그분하고 저하고만 합니다. 그렇네요. 그 시기에 또 박노준 선수가 쌍방울로 또 왔습니다. 또요? 예. 왜 이렇게 자꾸 인연이? 근데 그 박노준 선수 그 수석 코치하다 감독 되신 분이 박노준 선수 고등학교 또 선배입니다. 감독님 누굽니까? 뭐 거기까지만. 너무 깊이 알면 다쳐.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된 거죠. 그 이후로 그럼 어떤 일을 하셨어요? 상당히 직업 많이 있었습니다. 뭐뭐 하셨어요? 김성희 선수 지금 현재는 근황이 어떠시냐고? 작년까지 그 아마추어 홍익대학교에서 코치를 했다가 전설의 타이거즈 OX 게임입니다. OX 판 드렸으니까 예. OX만 세모는 없어.